미국에 있는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을 직접 사고 싶다고 해서 한국의 증권사들하고 미국의 증권사들이 서로 연결하고 있어요. 좀 있으면 하이닉스 DR이 미국에 상장돼요. ADR이 상장되면 미국 가서 하이닉스 ADR 사셔도 돼요. 일본의 키옥시아만큼이나 한국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익이 많이 늘고 있고 더 싸요. 그러면 미국의 개인 투자가들이 한국 주식시장에서 한국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사는 모습을 보시게 될 거예요. 이제 일본에 계시고 대만에 계신 투자자들이 한 발 앞서 하셔도 돼요. 蘇先生の幸せ投資教室。 네, 안녕하십니까. 서정입니다. 요즘 전 세계 투자가들이 꼭 알아야 되는 투자의 핵심이 AI 관련된 인더스트리죠. 전 세계 시장이 다 똑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AI에서 어떤 가치 사슬 체제 안에 들어가 있느냐, 들어가 있지 않느냐, 그걸로 지금 주식시장이 완전히 재편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국가별 시가총액 순위도 지금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유럽 국가들은 거의 탈락해 나가고 있고, 동북아시아, 대만, 일본, 대한민국 여기가 지금 갑자기 급격히 부상하고 있어요. 그전에도 전 세계 시가총액 1위는 미국이었고 73조 달러 정도 될 거예요. 그 다음 중국이 17조 달러 뭐 이 정도였고, 그 다음이 일본 뭐 이런 흐름이었어요. 그리고 홍콩은 중국의 간문이니까 한 4등 정도 하고 있었고, 그 다음이 인도였고, 거의 뭐 영국, 캐나다 뭐 이렇게 있었는데, 대만은 인도를 제치고 위로 시가총액 순위로 부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뭘까요? 한 5,000년 된 인류의 역사에서 처음으로 동북아시아가 주도하고 있는 인간의 뇌세포를 인조로 만들어주는 AI, Artificial Intelligence 세상에 우리가 진입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만, 대한민국, 일본 시장 다 이렇게 좋은 중이에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에 AI의 발달 정도에 따라서 대한민국이 잘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대해서 우리 그분들께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 이런 취지로 이 영상안을 준비하게 됐어요. AI 초창기에는 학습 시장이었죠, 그죠? GPU가 중요했어요. 그리고 GPU가 중요하니까 GPU에 일시적으로 연산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빨리 하려고 그러면 거기 들어간 HBM도 중요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학습 시장에서도 메모리 시장이 어느 정도 중요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한국의 하이닉스 함께 각광을 받아서 주가가 좀 올랐고요. 그런 다음에 학습 시장은 아무리 많이 커진다 그러더라도 2030년까지 갔을 때 1조 달러 정도 시장이 된다고 지금 리서치 기관들이 분석하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학습을 좀 마무리 짓고, 학습은 지금 전체 시장 가야 될 거에 한 지금 3천억 달러 정도까지 와 있으니까 한 30%, 40% 2030년까지 가는 길에서 그 정도 와 있다고 가정을 하면, 이제는 점점 학습을 끝낸 단순히 AI 모델들 문답을 주고받는 챗봇, 영상을 대신 만들어주는 멀티모달 AI 이런 게 아니라 AI가 드디어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에이전트 AI죠. 추론 다음에 나타나고 있는 에이전트. 결국 추론 절차가 진행이 돼야, 사람처럼 생각을 해야 에이전트로 진행이 가능한 거죠. 에이전트로 진행하려면 또 하나 꼭 필요한 게 있죠, 그죠? CPU가 많이 필요해요. GPU일 때는 작업의 순서도 플로우 차트 이거 굳이 따로 안 만들어도 됐어요. 그냥 너 알아서 해라 해도 됐는데, 단계적으로 모든 일은 쉬운 것 같지만, 예를 들어 편의점에 가서 라면을 하나 사와라 이러더라도 컴퓨터가 그걸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복잡한 단계를 거치게 돼요. 우리 사람들은 야 가서 라면 한 그릇 사와 그러면 애가 알아서 벌떡 일어나서 뒤로 돌아서 문고리를 잡고 문고리를 돌리고, 그 다음에 현관문을 나서서 계단을 내려가서 대문을 열고 나가서 편의점이 어디 있는지를 판단해서 좌회전할지 우회전할지 직진할지 판단하고, 편의점에 가면 편의점의 문턱을 넘고 라면을 고른 다음에
계산대에 가서 계산을 하고 다시 그걸 들고 집으로 오는 이 절차죠, 그죠? 사람은 그게 좀 일률적으로 다 돼요. 다 되는데 컴퓨터는 그게 아니잖아요. 단계별로 다 누군가가 지시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학습 과정을 통해서 이게 문이다. 좌회전, 우회전의 의미를 알 수 있게 되고 진열된 상품 중에 어떤 게 라면이고 어떤 게 비스켓인지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쳐요. 그건 여전히 학습의 능력, GPU의 영역에 남아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차례대로 순서대로 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건 CPU가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드디어 엔비디아도 블랙웰 시리즈까지만 하더라도 GPU 8대에 CPU 1대 이렇게 지금 세팅이 됐었는데 엔비디아가 이번에 올해부터 발매할 베라 루빈 시리즈는 베라는 CPU고 루빈이 GPU인데 아마 베라 루빈부터는 뭐 GPU 세대당 CPU 1대 조금 더 발전돼 나가면 CPU 1대당 GPU 1대 이렇게까지 간다는 거죠. 이건 또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CPU에는 반드시 또 들어가야 될 게 있는데 CPU마다 LPDDR5라고 저전력 메모리 반도체가 또 필수적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럼 지금까지는 GPU에만 HBM이 들어갔는데 CPU에도 따로 애플폰, 샤오미폰, 삼성폰에만 들어가던 저전력 메모리 반도체, 범용 반도체라고 일컬어졌던 LPDDR5가 여기에 또 들어가게 돼요. 엔비디아의 베라 시리즈 CPU에는 전체 LPDDR 마켓, 현재 있는 범용 마켓의 36%에 해당하는 새로운 LPDDR5의 시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LPDDR5 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천정부지로 오르겠죠. 공급은 제한돼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요거는 D램 인더스트리고 D램 인더스트리는 지금 가점돼 있죠. 한국의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거기가 전체 캐퍼에 이 세 개 회사를 더하면 거의 90%, 95%까지 올라가요. 대만에도 하나가 있죠. 대만의 나냐라고 걔가 또 1% 정도. 그러니까 전체 시장이 가점돼 있어요. 가점돼 있는 가운데서 공급이 늘어날 거는 지금부터 공장을 건설하더라도 2028년은 돼야 나올까 말까 한 처지예요. 그런데 새로운 수요차가 에이전트 시장 때문에 CPU가 증가하면서 새롭게 메모리 쪽에 생태계가 다시 새로운 시장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메모리 가격은 떨어지기 어렵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낸드가 있죠, 그죠? 짧은 단답식이 아니라 긴 문맥의 컨테스트 혹은 긴 문맥의 영상, 일시적으로 처리해야 될 게 아니라 오래된 기억을 끄집어내야 되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KV 캐시, 베라 루빈 시리즈부터는 별도의 낸드가 추가로 설치되게 되고, 그걸 KV 캐시라고 그러죠, 그죠? 키 밸류 값을 임시로 저장해 두는 것, 이게 또 앞으로 또 많이 필요해요. 에이전트 세상이 오게 되면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패밀리마트에 물건 사러 간다고 쳤을 때 낸드가 만약에 없다면 대문 열고 나온 것까지는 했어. 그 다음에 이 애가 나 지금 대문을 왜 열고 나왔지? 난 어디로 가야 되지? 기억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을 바로 직전에 있었던 기억뿐이 아니라 한 5분 전의 기억, 10분 전의 기억, 이거를 기억을 계속하고 있어야 돼요. 거기에는 뭐가 필요하냐? 낸드 메모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낸드의 필요성이 에이전트화 되면서 AI가 직접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낸드 메모리도 동시에 중요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그분들 아실는지 모르지만 제가 2월달 이럴 때 일본의 키옥시아 많이 올라갈 거예요. 이런 얘기도 드렸어요. 키옥시아가 그때 25,000엔, 30,000엔 이랬는데 지금 거의 배가 올랐어요. 그죠? 그래서 낸드 메모리는 앞으로 점점 중요해질 거고, 낸드도 지금 현재는 ESSD, 기업용 솔리드 데이터 뭐 이렇게 저장하는 이렇게 돼 있지만 앞으로는 HBM처럼 HBF로 이렇게 쌓아나가는 거는 샌디스크가 또 열심히 키옥시랑 한국의 하이닉스랑 협의해서 지금 그런 메모리 적층하는 구조를 또 쌓아나가고 있어요.
난리예요, 난리예요. 그래서 미국의 샌디스크는 작년 12월에 200불 하던 게 지금 1600불이에요. 8배가 올랐어요. 낸드도 가점돼 있죠, 그죠? 한국의 삼성전자가 캐퍼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하이닉스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샌디스크, 키옥시아 다 고만고만해요. 그러면 앞으로 얘들이 지속적으로 가격이 유지가 되고 위로 올라갈 수 있을 건가? 양은 증가할 수 있을 건가? 양은 증가하고 싶어도 수요는 늘었는데 공급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전혀 걱정할 게 없는 거죠. 그죠? 항상 줄을 서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피익값이 올라가느냐 마느냐, 단가가 올라가느냐 마느냐 이것만 우리가 셈하면 되는데 주가 측면에서 보면요. 시장에서는 지금도 낸드 메모리 회사들, 잘하는 회사들 PER을 포워드로 올해 기준으로 샌디스크가 11배 주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올해 기준으로 7.3배, 하이닉스가 6.2배, 뭐 이 정도 레벨이에요. 내년 기준으로는 삼성전자가 PER 5.1배, 하이닉스도 뭐 그 정도 원절이에요. 그 얘기는 즉슨 시장에서는요, 이 메모리 회사 주식에 대해서 예전처럼 PC향, 핸드폰향, 데이터 클라우드 센터 향으로 갈 때만큼 경기 변동성이 크다는 이유로 엄청 조심하고 있는 거예요. 제값을 안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주제로 다시 돌아가서 가격이 유지만 돼도 주가는 오를 거예요. 왜냐하면 유지가 된다는 얘기는 과거처럼 디램 가격이 막 호황기 때는 올랐다가 경기가 부진해지게 되면 끊임없이 하락해가는. 그래서 반도체 메모리 회사들이 이익이 날 때는 뭐 한 20조 정도 났다가 적자 나는 해가 되면 간신히 적자를 면하는 수준 정도까지 이익이 줄어들던 그러한 변동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인더스트리라고 투자자들이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이익이 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일 거라는 저의 뷰의 근거는 최근 들어서 미국의 빅테크 회사들이 장기 공급 계약도 하려고 그래요. 돈을 막 싸들고 와요. SK 하이닉스에서 와서 야, 물건만 공급해줘. 대신에 공장 설비 투자 비용을 우리가 대줄게. 이렇게까지 할 정도가 됐고, 물량을 대주면 3년, 5년짜리 장기 계약을 하는데 현재 거래되고 있는 고정거래 가격보다가 뭐 별로 차이 안 나는 가격으로 맺겠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거래되고 있는 고정거래 가격은 작년 대비해서 얼마나 올라 있느냐? 180%, 200% 이렇게 올라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디램 만드는 회사, 낸드 만드는 이 메모리 만드는 회사의 이익의 변동성이 앞으로도 있다고 생각하면서 PER을 7배 주고 있는 게 이게 맞을까요? 포워드로 5배 주고 있는 게 맞을까요? 저는 틀리다고 생각해요. 고객님들 지금 찬스예요. 앞으로 에이전트 시장이 커지는 거는 2030년까지 가면 3조 달러, 4조 달러까지 커진다고. 그럼 그때까지 공급은 안 늘어나요. 그리고 그 시장이 다 마무리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피지컬 AI 시장, 물리적 AI 시장,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 자율주행 시장으로 앞으로 또 한 단계 커질 거예요. 메모리 반도체 회사들 앞으로 돈을 열심히 잘 벌 텐데 시장에서는 여전히 AI 이전에 수요처가 있을 때 그때 시장만큼밖에 평가를 안 해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현재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전체 D램 캐퍼 중에 40% 정도를 AI용 HBM으로 돌려놓은 상태예요. 그 얘기는 과거 범용 반도체 시절의 시장에 풀리던 물량에 그 예전을 100으로 쳤다면 거기에 할당해야 할 수 있는 양이 6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현재 추론 시장은 1000억 달러 시장도 안 되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2030년이 되면 3조 달러, 4조 달러 시장까지 커진다고 지금 애널리스트들이 전망하고 있는 중이에요. 국민들 빨리 사셔야 돼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너무 싸게 거래되고 있는 거다. 다만 저점 대비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 있어요. 그것만 불편하고 올랐는데 이익이 늘면서 올랐으니까 PER이 리레이팅 된 게 아니에요. 일본의 키옥시아만큼이나 한국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익이 많이 늘고 있고 더 싸요.
미국의 샌디스크보다도 더 싸고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스위스에 있는 투자은행 UBS가 2029년도 밸류에이션을 EPS를 땡겨와서 거기에다가 처음으로 PER을 15배를 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목표 주가가 1635불이든가요? 1625불이든가? 그게 간다고 어젯밤에 어나운스를 했어요. 글로벌 IB들이 최초로 D램 만드는 회사, 메모리 회사에 대해서 시장 PER 멀티플을 높이는 최초의 사례예요. 지금까지 메모리 회사들은 늘 PBR로 거래해야 된다. 이제 달라졌다는 거죠. 메모리 회사들도 구조적으로 성장하니 PER 밸류에이션의 안정성이 있을 거다. 이익의 변동성이 줄 거니까 PER 15배 하다가 갑자기 적자돼가지고 PER 100배 되고 이런 일 없을 거니까 PER로 평가를 하자. 그래서 PER 15배 정도 주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요. 지금부터 2년 전 2024년도에 주가 60불 하고 있었어요. 지금 현재 주가가 800불을 넘어 있어요. 12배가 올라 있어요. 대한민국의 삼성전자는 그때 5만 원 하고 있었어요. 지금 30만 원 하고 있어요. 6배밖에 안 올랐어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포워드 PR이 지금 9점 몇 배? 이 정도까지 올라와 있고요. 삼성전자는 포워드로 5점 몇 배밖에 안 해요.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누가 싸냐는 거죠. 물론 그 나라마다 수급 구조가 다르니까 싸고 비싸고 밸류에이션 멀티플의 차이가 있는 거는 이해를 해요. 그러더라도 이제는 다르다는 거죠. 한국의 하이닉스가 오늘 최초로 시총 1조 달러를 넘어갔어요. 대만의 TSMC는 PER이 23배예요. 대만의 국민들이 TSMC 주식을 50% 넘게 가지고 있는데 한국에는 아직 개인 투자가들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주식을 10%도 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싸게 거래되고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중이에요. 앞으로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익 성장 더하기 PER 멀티플의 익스펜션 두 개가 동시에 나올 거다. 그러면 PER 멀티플 값도 증가할 거고 실적도 증가할 거다. 언제까지? 일단 28년까지는 따놓은 당상이다. 28년 이후부터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저는 그때도 좋을 것 같아요. 그때는 또 피지컬 AI 이런 쪽에 로봇에게도 들어가고 막 들어갈 거거든요. 무엇보다요, 공급자가 안 늘어요. 오랜 기간 동안에 뼈에 새겨진 교훈 하나가 있는데 가격이 좋다고 해서 공급량을 많이 늘려버리면 다 함께 죽는다. 그래서 이미 가점돼 있어요. 워렌 버핏도 독점하는 기업 좋아하죠, 그죠? 어떤 산업이든지 간에 가점이 돼 있으면 뭐 둘이 서로 전화해가지고 짜는 게 아니라 대충 눈치로 알아요. 아, 여기서 증설을 너무 많이 하면 시장이 망가지겠다. 공급을 조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D램 회사들, 낸드 회사들 이익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 같아. 증가하는 원천은 학습 시장만 하더라도 좋았는데 앞으로 학습 시장의 3배, 4배가 되는 에이전트 시장이 지금 열리고 있고 에이전트 시장이 열리게 되면 CPU의 수요량이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지금 미국의 X86 시리즈 CPU를 하는 AMD 주가도 올라가고 인텔 주가도 올라갔던 것이고 또 하나 일본의 소프트뱅크가 투자하고 있는 영국에 있는 암홀딩스의 주가도 그레이스 CPU, 거기도 점유비가 제법 높죠. 그래서 암홀딩스 주가도 지금 그 높은 밸류에이션에도 불구하고 올라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다 연결돼 있어요. 연결돼 있어요. 우리 구비님들 어느 나라에 있는 주식이냐 가릴 필요가 없어요. GPU는 미국의 엔비디아가 제일 잘하죠, 그죠? 그러면 미국 가서 엔비디아 사고 모든 거를 파운드리 수탁해서 가공하는 반도체 나노 공정으로 COW, OS 공정을 제일 잘하는 기업은 대만에 있죠. TSMC 사면 되고 그 PER 23배 주면서 사시면 돼요. 일본에도 키옥시아가 있고 그리고 또 CPU에 아키텍처 잘하고 새로 CPU를 직접 만들기 시작하는 ARM을 사고 싶으면 ARM 사시면 돼요. 또 미국에 있는 ADR 사시면 되고 메모리를 사시고 싶으면 한국에 와서 사셔야 돼요. 좀 있으면 하이닉스 DR이 미국에 상장돼요. ADR이 상장되면 미국 가서
하이닉스 ADR 사셔도 돼요. 그러면 달러 익스포저를 갖게 되시는 거니까 한국 환율에 대한 익스포저를 또 줄일 수가 있겠죠. 그죠? 최근 일본의 투자자들이 미국에 투자할 수 있게 증권사에서 시스템을 구축해 놓은 것처럼 미국에 있는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을 직접 사고 싶다고 해서 한국의 증권사들하고 미국의 증권사들이 서로 연결하고 있어요. 이제 조만간 시행이 돼요. 그러면 미국의 개인 투자가들이 한국 주식시장에서 한국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사는 모습을 보시게 될 거예요, 이제. 일본에 계시고 대만에 계신 투자자들이 한 발 앞서 하셔도 돼요. 싸요. TSMC보다 싸고 기숙사보다 싸고 도쿄 일렉트론보다 싸요.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앞으로 왜 커지는지, 그리고 한국에 있는 메모리 반도체 회사들 밸류에이션은 어떠한지, 포워드 PER은 이익 성장은 어느 정도 될 것 같은지, 이 생태계의 특징은 가점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짚어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야흐로 AI의 세상입니다. 반만년 인류 역사에서 동북아시아가 문명의 중심으로 우뚝 서는 이 중요한 시기에 서로 이웃하고 있는 우리 생태계를 같이 구축하고 있는 우리 이런 분들께서 함께 투자해서 다 같이 부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